황산 스님의 조선 왕조 실록.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에 제 19대 왕이었던 경종 할 차례네요. 경종은 재위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았어요. 한 4, 5년 정도? 4년 정도 재위 기간인데요. 4년이면 요즘에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 마땅히 또 이렇게 경종은 어떤 업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도대체 이분이 왕이었나? 조선시대 경종이라는 분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머릿속에 그냥 태정, 태세, 문단세, 그 중에 숙경영 뭐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죠. 숙경영 할 때 숙종하고 영조하고 그 사이에 경종 이렇게 알고만 있는데 사실 이 경종은 어머니 때문에 더 유명하죠. 어머니,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 그리고 경종의 이복 동생 영조. 또 유명한 것은 이제 꽃감하고 간장게장. 꽃감하고 간장게장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경종이시라. 이제 뭐 이런 걸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인생사 파란만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자를 무려 30년이나 세자 생활을 했습니다. 30년. 왕의 재위 기간은 4년밖에 안 되지만 25년, 26년을 세자로 있다가 한 4년 정도 왕을 하고 간장게장 사건으로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간장게장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풍파가 적지 않죠. 이렇게 이제 왕들은 더 풍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평범한 서민들은 태어나서 결혼하고 뭐 자식 낳고 그렇게 병들어 죽거나 그냥 자연사하거나 대부분 이런데 명예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더 풍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 돈이 많았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마련인데요. 권력의 속성, 재물의 속성을 안다면 그냥 초야에 묻혀 사는 것도 나을 듯 싶은데 말입니다. 지난주 말에 일본 열도에 굉장한 하비기스라는 굉장한 태풍이 이제 몰아쳤죠. 비가 무려 1300mm, 1300mm가 비가 왔다네요. 1300mm면 1m 30 이틀 동안 1m 30cm 그러니까 가슴 정도 이렇게 가슴까지 키 큰 사람은 좀 아니겠지만 저는 좀 키가 작으니까 가슴까지 이렇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산이든 들이든 1300mm 뭐 제일 많이 온 데가 그렇다니까 보통 한 1000mm는 다 가까이 됐거나 뭐 넘었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1m 넘게 이렇게 비가 골고루 울산 시내 1m 넘게 비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울산은 500mm만 이렇게 쉬지 않고 내려도 태화강 넘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왔던 미틱이란 태풍에서도 300mm도 채 오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300mm 정도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화강이 잘잘잘 넘칠 정도는 아니었고 저러다가 넘치는 게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들 정도로 그 인도 위로까지 비가 치밀었거든요. 자료 검색을 해보니까 91년도에 넘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300 몇십 미리? 300~400mm가 한꺼번에 슉 내리는 바람에 태화강이 범람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울산은 500mm가 한꺼번에 이틀 만에 500mm가 내리면 그냥 이렇게 남구나 중구나 다 물바다가 되는 이런 울산만 그러겠습니까?
1m가 넘게 온 뭐 도쿄 그 인근에 도쿄도 위성 도시가 많거든요. 도쿄에 1,000만 명이 모여 사는데 1,000만 명도 더 살죠. 그 위성 도시까지 하면 2,000만 명, 3,000만 명 살겠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번에 큰 재난. 그래서 1,000만 명에게 이렇게 피난 경보를 내리고 한 40명 가까이가 죽거나 실종됐더라고요. 몇십만 가구, 4, 50만 가구 정전 일어나고 수몰된 그 지역이 엄청났다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에 원전수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경보까지도 이렇게 그 삑삑 경보도 울렸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큰 재난이라 할 수가 있겠죠. 지리적 여건상 일본은 그런 재난에 늘 태풍에 늘 노출돼 있고 역시 우리나라도 10개가 생기면 20개가 생기면 그 중에 한 서너 개 너댓 개는 우리나라 쪽으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재난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라 하겠죠. 태풍은 필리핀이나 저 대만, 중국의 이제 상하이 지역 이쪽으로도 이렇게 종종 가기 때문에 역시 그런 지역도 재난이 자주 있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구 자체는 안전하겠지만 지구 위에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생명들은 안전하지가 않다.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이 불타는 집에 살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죽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다행히 그래도 일기예보가 있어서 만반의 준비는 할 수 있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도 저렇게 재난을 당하고 어쩔 수 없는 재난을 당하고 그러는데요. 이 자연재해 3재 판란이라고 그러죠. 3재는 수재, 풍재, 화재를 말하는 겁니다. 수재, 풍재, 화재는 언제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늘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결코 안전한 곳에 있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전한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삼재가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늘 안정되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난이 생기면 마음이 이제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막 벌벌 떨려서 마음의 힘이 촥 떨어지게 되는데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 재난 대책을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혼미하게 돼서 휩쓸려 죽게 되거나 뭐 이렇게 돼요. 죽어도 또 문제예요. 이게 이제 재난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위험한 일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폭 주저앉고 힘이 툭 빠지고 이러면 이제 역시 우리 영혼도 휩쓸려 가지고 엉뚱한 곳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첫째도 정신 차리고 둘째도 정신 차리고 셋째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이 항상 평온한 그래서 이런 재난이 늘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재난의 상태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선정력을 닦아야 되겠죠. 일단은 마음이 튼튼하려면 계율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되죠. 도덕성이 올바르면 마음이 이렇게 당당해져요. 그리고 선정을 잘 익혀요. 사마타라고 하죠. 이렇게 연부를 많이 하고 공양을 많이 올리고 또 절을 많이 하고 독성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고 명상 시간을 꼭 갖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선정력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위험에서도 의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풍이 확 불고 이런 것도 상상을 이제 우리가 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들도 많아요. 지금 경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사약을 먹고 돌아가셨어요. 장혜빈이. 장혜빈이 이제 인현왕후하고 연적이잖아요. 인현왕후는 이제 본인이 애가 안 생기고 또 숙종을 존경한 나머지
이제 새로 궁에 장희빈이 숙빈 장씨가 들어왔는데 이 장씨가 매우 미인이다. 그러니 숙종 왕께서 취하시라. 정말 정말 훌륭한 여성이네요. 그렇게 해서 숙종이 장희빈과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장희빈의 성격 때문에 뭔가 좀 집착증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죽으라고 어떤 주수를 행했다고 그래요. 옛날 궁에서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후궁이나 이제 정비가 이렇게 왕이 다른 여자랑 같이 다른 궁녀랑 같이 어떻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적의 대상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술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술을 막 행했다고 그러는데 장희빈이 그랬어요. 그 발각돼서 그래서 사약을 먹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그 경종은 인현왕후 그러니까 연적이었던 인현왕후의 그 양자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현왕후에게도 자식이 없지. 그리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숙종의 자식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아야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경종이 그 왕위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경종은 되게 착해서 어머니 장희빈한테도 잘해드렸지만 또 인현왕후한테도 극진하게 정말 잘해드렸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역할, 두 어머니를 서로 화해시키고 잘 지내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장보살님이 워낙 성격이 워낙 독특하셔서 그게 쉽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생의 풍파가 있어요. 경종은 착해. 그런데 장보살 때문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 본인이 장보살은 이제 남인의 세력을 이렇게 지지를 받았어요. 남인의 지지를 받고 궁에 들어갔고 궁에서 이제 본인이 심지어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본인이 이제 궁 왕비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궁에 있을 때는 남인들이 막 이렇게 되게 그 권력을 많이 잡았죠. 장희빈이 이제 왕비가 되면서 그때 이제 서인들은 다 거의 대부분 쫓겨나고 남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거 보고 이제 환국이라고 그러죠. 정권 교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정권 교체인데 당시에는 이제 왕은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 신하들이 서인에서 등극했다. 남인에서 등극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숙종 때는 3번이나 바뀌었다라고 그래요. 본인의 지지 세력을 다 이제 남인의 지지 세력을 잃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면서 야사에 의하면 그렇게 죽기 싫어 가지고 막 발악을 했대요. 그래서 손발을 다 묶고 사약을 그렇게 내렸다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러면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경종의 거시기를 막 잡아 당기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지 경종이 나중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래서 자식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종은 후사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마치 이번 일본 열도에 불었던 하비기스 같은 태풍처럼 이 우리네 삶에도 사람과의 관계로 태풍이 샥 불고 나면 정말 힘든 태풍 지나갈 때도 힘들고 지나가고 나서 복구하기가 한참 걸리잖아요. 10대 중반에 실 14살, 15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경종도 정말 큰 태풍, 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편안한 가정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편안한 어린 시절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이렇게 태풍 불듯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네 삶도 그런 일이 자주 있죠. 누구한테나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도 이제 자연 환경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올 여름엔 그렇게 더웠네. 지난 겨울은 그렇게 추웠네. 지금은 그래도 집이 따뜻한 집이 있어서 겨울과 더위를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옛날에는 정말 추위를 견디기 어렵고 더위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한 번씩 또 태풍이 불었죠. 그래서 태풍이 불어서 집에 있는 이런 살림살이가 다 이제 되기도 했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좋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 이 생을 살면서 배신당해보지 않은 사람 없고요. 또 망해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누구나 한 번씩은 망해보고 누구나 한 번씩은 시련을 당하거나 시련을 주거나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이렇게 그 사람들과의 갈등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이런 것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으로 이제 이렇게 병이 들어서 무슨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가지가지 풍파를 다 겪게 되는데요. 그런 풍파를 겪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풍파 같은 경우는 힘든 일이지만 태풍이 지나가는 것은 힘든 거지만 그것을 잘 극복을 하고 잘 이겨내면 더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폭풍이 지나고 나면 폭풍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폭풍을 잘 견디고 난 나무는 더 뿌리가 단단하고 더 힘센 나무가 될 수가 있죠. 우리도 이제 어떤 위험이나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이나 배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휩쓸려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휩쓸림이 잘 견뎌내서 이겨내서 마음이 더 굳건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인생이라는 것을 잘 관조하고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바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세상을 관찰하듯이 내 인생을 내 거라고 너무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인생도 제3자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켜보듯이 제3의 눈으로 떨어져서 나를 객관화한다는 거죠. 나는 네 몸은 내 게 아니야. 이 삶은 내 삶이 아니야. 나는 제3자가 돼서 내 모습을 보고 또 옆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배신, 좌절, 실패 이런 것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황산이란 놈이 당하는 거지. 저 황산이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잖아. 지금 황산이 불리한 상황에 있지. 이렇게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관찰을 하면 그러면 좀 더 냉정하게 내 상태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처들이 더 크게 와닿지 않고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러다가 이제 또다시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것들이잖아. 그렇게 해서 힘들어 하겠지만 지금 당장 힘들지. 힘들어 저렇게. 그러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도 봐봐. 좀 시간 지나니까 다 좋아지잖아. 그러니 황산이란 너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 가만히 있어봐라. 좀 참아봐라. 시간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코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를 나 자신이라, 이 몸을 나 자신이라고 애착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마음을 떨어져서 볼 수도 있어. 유체이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하거나 꿈을 꾸거나 그럴 때 혼이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그 능력을 내가 실제로 펼치진 못해도 그런 마음은 낼 수가 있어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황산이라는 사람의 몸이지. 황산이라는 사람하고 나랑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동일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제3자의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마치 떨어져 나와서 지금 일본이 저런 폭풍이 지나갔어.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는
일본이 폭풍 지나간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폭풍을 지나간 게 아니야. 그래서 별로 애도가 안 돼. 좀 슬프긴 슬프죠. 아유, 저래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일본이잖아. 옛날 같은 외놈이죠. 외놈들 아유 꼴보기 좋다. 잘됐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생각도 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인권이 많이 발달돼서 이렇게 이 정부 운영하는 그런 집권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서민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일본 사람들 얼마나 착해요. 예절 바르고 일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일본인들 서민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은 정말 아픈 일이고 우리가 애도를 해줘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중국에 그런 일이 생겨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설사 우리나라로 그런 태풍이 왔다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이제 또 유치에 따른 화법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저런 싹이 없는 사람, 저런 냉정한 사람 이렇게 비판받을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를 스스로 잘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종 장희빈의 아들이고요. 이 경종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숙종은 27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27살에 아들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10대 초반에 결혼했던 그런 숙종은 내가 혹시 고자 아니야? 이런 의심도 많이 했겠네요. 참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자식을 낳고 안 낳고가 아직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전 같진 않았죠. 예전은 자식을 못 낳으면 여성 같으면 소방 맞게 되고요. 사실 남자가 이렇게 자식 낳을 능력이 없었어도 여자 때문이라고 여자를 소방 맞춰요. 일방적으로 그러던 시기였죠. 그런데 숙종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겠나 싶네요. 내가 여러 여성들과 관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 당시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권력자가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을 잘하면 성군이 되겠지만 권력자가 그런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폭군이 될 수가 있죠. 연산군 같이 폭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조도 콤플렉스가 있었죠. 영조 아들 사도세자도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이 왕들 중에 콤플렉스 있는 왕들은 꼭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좀 안 좋은 일들이 항상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왕은 이제 드러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권력자가 콤플렉스가 심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했으면 이상한 정책이 나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괴롭게 하죠. 일반 개인도 개인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사람은 이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부모의 그 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점점 영향력이 더 커져요. 또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영향력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컴플렉스가 심하고 이 심리적 갈등이 심하면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돼 있고 내가 정말 자비로우면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도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죠.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돼서 아이가 생겼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많이 주죠. 40대가 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직장의 지위가 더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져요. 50대가 되면 더 높아지죠. 50대 중후반이 되면 최고의 상태가 돼요. 어느 누구나 사람이 쭉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권력자가 돼요. 꼭 왕이 아니더라도 점점 성장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권력자가 돼요. 권력자가.
내 한마디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게 이제 50대 중후반, 60대 초반까지가 제일 이제 그 많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들에게 모범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스승이 돼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른이 돼가는 거고 어르신이 돼가는 거죠. 나이가 같으면 들수록 스승이 모두 다 돼가요. 본인 의도랑 관계없어요. 나는 스승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데 50대 중반이 나는 스승이냐 스승 아니야 아무리 말한들 남이 볼 때 나를 주목해서 보고 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이걸 스승이 아니라고 스스로 아니다 아니 부정한들 되겠나요? 나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다 50대 중반이 되면 나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아주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선지식이 되고 누구는 악지식이 되고 누구는 보통이 돼. 우리가 이제 선지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스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스승이 된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꾸려고 노력해야겠다. 자신의 마음을 지식과 지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철모르고 살아가는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 멋대로 살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악지식이 돼버릴 수 있어요. 이제 선지식이든 악지식이든 다 스승입니다. 사람이 잘못 행동을 하고 욕을 해대고 화를 버럭 내대고 이런 사람도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스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예의 바르고 또 그리고 성격이 부드럽고 친절하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하면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 선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누구나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그러면 40대가 넘어가고 그러면 본인을 좀 잘 뒤돌아보고 알아야 되지 싶어요. 그 50대가 되면 이제 말과 행동이 자유로운데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 나가서 20대, 30대는 자기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대잖아. 아랫사람이니까. 근데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힘이 떨어져서 발언권이 점점 약해지죠. 60대가 중반이 넘어가면 발언권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60대 중반들은 스스로 위축돼서 사람들에게 발언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렇게 50대가 되면 어르신들한테도 당당하게 뭘 요구할 수 있는 때가 되죠. 그러니 참 조심해야 돼요. 특히 절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60 전후된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50대도 많이 있고. 본인은 이제 이렇게 절에 어쩌다가 20대가 오기도 해요. 30대가 오기도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이제 충고해주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20, 30대는 압력이다. 친하게는 뭘 생각을 해보 50대 중반하고 20대랑 뭘 어떻게 친하게 지내겠어요. 아주 이제 체질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제 열린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10살 이상, 20살 이상 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절친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돕는 거예요. 안 하는 게. 괜히 한다 했다가 여기도 텃세가 심하군 그러면서 다니다가 안 다녀요. 다시는 안 와요. 오히려 이렇게 50대나 60대 초반인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어르신 대접해주고 나이가 젊은 사람, 어린 사람도 잘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차 한 잔 더 사주고 또 뭐 이렇게 잘 해주는 게 차라리 더 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종은 숙종이 27살 때 태어났기 때문에 숙종이 자식이 귀해서 굉장히 이제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원자로 책봉을 해요. 원자로. 인현왕후의 아들도 아니었는데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서인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바로 원자로 책봉하고 3살 때 왕세자로 그렇게 책봉을 합니다. 나중에 장희빈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제 인현왕후가 쫓겨났을 때 인현왕후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던 이제 무수리가 있어요. 이 그 무수리 최씨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궁의 무술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그 숙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궁녀의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살짝 이렇게 가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니? 했더니 아이고 인현왕후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인현왕후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날이라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했더니 얼마나 착해요. 그래가지고 숙종이 마음에 들다고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잔 한번 따르거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태어난 게 연인궁이고 연인궁은 나중에 영조가 그 유명한 영조가 되죠. 그리고 영조의 컴플렉스 그거예요. 태생의 비밀. 뭐 태생의 비밀을 알 건 없지만 무술이 최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종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었죠.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합시다. 성불하십시오.